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6 교육고민 상담소 10월 3주차 시작합니다. 자, 입시 종합편부터 가도록 할게요. 프리캔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직장맘이라 평일 낮 시간 참석이 어려웠는데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서울 중 학군지 일반중 다니는 중2 아들 모둠 수업에 친구들 참여 안 한다.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는 애가 많다는 이유로 집 앞 일반고에 가기 싫다 해서 과학고, 상상고, 배제고, 보인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송파 계시는데 뭐 학군지죠. 엄마 욕심에 의대도 좋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지만 아이는 공돌이가 될 것 같네요. 점점점. 공부 잘하면 의대 관심 가집니다. 자, 초3부터 중1까지 교육청 대학 부설 영재원 쉬지 않고 다녔고 초6 가을부터 KMO 준비 5개월 하다가 네 일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며 그만뒀고 뒤도 안 돌아봅니다. 학원은 수학과 논술 다니고 있으며 영어는 온택트 과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학교 내신 올 A며 오 훌륭한데요? 자사고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이제 중3까지 계속 그러면 전과목 2-1 중간 6개, 2-1 기말 4개, 2-2 중간 2개 틀려왔네요. 송파 지역의 학교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하죠. 성적 상승도 있지만 시험을 대하는 아이의 태도에 많은 칭찬을 줬답니다. 너무 훌륭한데 뭔가 세팅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 되게 능력자네요. 자, 질문 1. 예, 질문이 진짜 폭탄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부 다 대답을 정말 막 세밀하게 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대답을 명확히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질문 1. 영어 수학은 100점이고 국어 한두 개 틀리는데 내신 대비 학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잘하고 계신데 왜 보내세요?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중2보다 중3 교과가 많이 더 어려운 거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텍스트 읽는 능력 자체가 좀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뭐 국어에 대한 비문학 훈련이라든가 고등 수준의 모의고사 훈련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읽는 능력이 좋아지면 괜찮습니다. MTC 논술학원, MSC 논술학원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이젠 그만둬야겠죠. 중3 때 진짜 이 아이가 과학고 자사고 준비를 되게 빡세게 한다 그러면 가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도 이미 준비하실 거면 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서 기말 사이까지 텀이 있잖아요. 이 텀 동안 기말 시험을 당장 대비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내공 공부를 좀 많이 채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하는 것도 물론 독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방학 때 좀 선행은 수 원투 실력 정석후 미적분 기본 정석 중간 단원 나가는 중이며 물원 화원 하이탑 마무리했어요. 잘하는데요? 질문. 과거 상상고 대비로 물투 화투 진도 나갈까요? 뭐 과거 상상고 대비니까 물투 화투 화투 진도 나가는 게 좋겠죠. MSC 논술학원 그만두고 자 고이 모의고사 풀려보면 국어 1등급 어쩌다가 2등급 거의 되게 국어 능력 자체도 되게 출중한데요. 읽기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비문학은 다 맞고 독서량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문법과 문학에서 틀려요. 문법과 문학은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고등 과정 관련해서는. 그리고 영어 2등급 항상 요거는 1등급 도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어휘력 좀 높이시고 자꾸 틀리는 유형 분석 공부하시고요. 질문 3. 이번에 대치 함땡화 한영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영어학원 테스트 보니 최상위반 나왔는데 공영방송이 아니야. 제 채널이 그냥 사적방송의 유튜브니까 그냥 막 하셔도 돼요. 자, 다 압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한테 퀴즈 내시는 거죠, 이거. 자, 테스트 1이 최상위반 나왔는데 오프라인 학원으로 옮길까요? 최상위반 나왔는데 제가 영어도 항상 말씀해요. 영어는 최상위반 나왔으면 굳이 그 학원 안 보내도 얘는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대신 이제 고등 기준으로의 훈련을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학원 보내서 이미 탑인 애가 가서 굳이 더 배울 게 실제로는 없습니다. 온택트 과외 장점도 많습니다. 지금 온택트 과외 하시면서 제가 영어 모의고사 보거나 어휘력 부족한 거 그런 거 제가 방향 설정 해드렸잖아요. 그 방향대로 공부의 테크트리아 로드맵을 짜보신 다음에 부족한 게 있다면 과외 선생님한테 뭔가 채워주는 거, 체크해주는 거, 문법 문제,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분석해주는 거 이런 거 좀 요청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외는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쓰느냐의 방향성을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 영상 보시면 이미 방향성 많이 제시돼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질문 4. 국어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자, 문학은 제가 그 전에 내신 대비할 때 수식 계열화해서 올리라고 했죠. 내신 대비할 때 의문론이다 아니면은 문장이다 품사다 이런 거 나올 때 그거 고등 문제집 마더텅 500제 2400제 이런 문제집까지 쭉 풀면서 예시까지 외우시면 문학 공부 되고 문법 공부 되고요. 물론 수능에서는
암기까지 굳이 요구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만 암기가 기초로 돼 있어야 빨리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문학 같은 경우는 국어 문법 문학은 제가 제일 좋은 인강 항상 추천드리잖아요. 개념, 나비효과, 인문편 요번에 새로 찍으셨더라고요. 그 인문편 보셔도 되고, 근데 얘는 언어 능력이 좀 되니까 국어 2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1,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그냥 고3 수능 개념의 나비효과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인문편은 고1일 거고요. 수능 개념 나비효과는 고3 용인데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거기서 문학이랑 문법 정리하신 다음에 관련 문제집 기출 문제집 수준으로 풀어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1등급 그냥 나올 거예요. 질문 5. 서울 거주지 아이 과고는 어디 지원하나요? 경기 북과고는 경기도 거주인 거죠. 예. 과학고는 광역 단위입니다. 광역 단위라서 자, 요거 다음 보시면 서울 진로진학 협의회에서 제가 저 혼자 썰 풀면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정기 고등학교, 과학고는 정기인 거 아시죠? 정기 입시입니다. 과학고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학교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에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질문 6. 과거 상상고를 지원하려면 중3 땐 대비학원, 광역단위는 자기 사는 영역 안에 있는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과거와 상상고를 지원하려면 중3 땐 대비학원에 가야겠죠? 자, 요거 이제 둘은 방향성이 틀린 거 아시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는 방향성이 과거랑 다르고 과거는 수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좀 더 많은 탐구 능력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준비하신다 이러면 사실 과거에 맞춤형으로 이제 커리나 방향성을 좀 더 설정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수학 아이가 재밌어 하니까 쭉쭉 나가면 좋은데 얘는 국어 영어도 골고루 잘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친구들은 요즘 진짜 과학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면 과학고 도전하는 거 괜찮지만 전 과목을 되게 골고루 잘하면서 그것도 고등 수준의 능력치를 충분히 되게 잘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거 도전하시는 게 아이의 그 특성을 살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천은 자사고 준비 추천드리고 과학고 준비는 너무 길게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수학 쭉 하시다가 한두 달 정도 그때 집중적으로 학원 다니면서 그때만 딱 타이트하게 한번 도전하신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좀 떨어져도 왜냐면 그 과학고 준비하고는 너무 일찍 가잖아요. 그럼 그 스타일에 너무 젖어가지고 수학만 미친 듯이 하다가 국어 영어 골고루 가지고 좋은 능력치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골고루 하는 친구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 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과학고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만 집중해서 그 특정 학원들에서 이 집중 대비반 강남권에 사시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혹시 결과치 보고 아니더라도 자사고 준비로 그냥 쭉 테크트리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요거 경상남도 교육청 건데 사실 서울시 교육청 것도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전형 매뉴얼 요런 거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준비하는 방법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시고 지금 미리 보셔야 돼요. 지금 자사고도 그렇고 미리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미리 전략을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사고 이과 최상위권 커리큘럼 타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자, 질문원에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C를 그만두고 수학책을 보고 독서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좋을까 싶어서요. 맞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만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따뜻한 마음님, 원장님 항상 영상 보며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학 질문 드릴 게 있어서 부산에 살고 있는 초6 여아인데 지금 장풍 선생님 인강 듣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중등 물리 화학 한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중등생물 지구 이어서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등 물원이나 화원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이탑으로 중등과학 심화하는 거 저는 좀 비추할게요. 근데 인강 드는 정도로는 실력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중등 물리화학, 오투나 완자 같은 걸로 내신형으로 한번 문제풀이 좀 다지면서 개념 다시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게 좀 빨리 끝났다. 그러면 그때 고등 물원이나 화원을 나가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고등 물원 화원 도전하시고 그걸 하는 게 애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 중등생물 지구를 땡겨서 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물원이건 화원이건 1, 2단원 해보면 얘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딱 판가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빽해도 됩니다. 도전은 아름다운 거니까. 하지만 복습은 하세요.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집 근처 남녀공학 갑방고 한 학년 학생 수 260명 여고인
과학중점고 한학년 학생 수 약 160명이 있는데 의대 진학하려면 어디가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입시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라서 이 학교들이 가진 입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대를 진짜 몇 명 보냈는지에 따라서 더 많이. 자, 헤렌하우스님. 헤렌하우스. 제가 안목 해변에 있는 그 되게 좋은 부티크 호텔 아닌가요? 제가 그 절친, 남자 절친입니다. 대학교 때 그 절친, 서울대 법대 간 사무실에서 간 제 절친이 있어요. 그 초절친인데 사는 것도 가깝고 그 친구랑 남자 둘이서 여행 갔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되게 좋았어요. 힐링 여행이었어요. 원장님 경기도 사는 학부모예요. 이번에 경기도에 IB 프로그램을 학교 확대한다고 해요. IB 프로그램이 뭔지는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현재 초6 아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서술형 수능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걱정이 많아요. 저는 수능 2세대로서 고등학교 때 참 힘들었던 기억나요. 아이도 아이러니하게 수능이 바뀌는 시험 2세대더라고요. 자, 그 어머니가 교육정책의 그 광범위한 큰 그림을 저한테 그려달라고 하셨네요. 제가 그 정도 그 정책 분석 능력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제가 예전에 최신교육 정보 할 때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경기외고, 경기도랑 이제 제주도 쪽이 IB를 그 교육청들이 되게 많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술형 수능과 좀 맥이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프로그램, 그 스위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도입한 겁니다. 전 세계 한 160개 국에 도입이 돼 있고 경기외고가 요걸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쓴 다음에 유학반 실적이 꽤 괜찮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서술형 수업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풀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전과정이 영어 또는 뭐 일본어 뭐 몇 가지 언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어 버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한국어 버전으로 만든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전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거기다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수업을 참여해서 살아남는 친구들 비중이 경기 외고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네요. 이건 경기 외고 그 출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일부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IB가 되게 미래 교육의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도입했을 때 전반적인 도입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 그래도 한국어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는 공부의 흐름과 방식들 이미 짜여진 게 있잖아요. 그걸 잘 따라가시면 제도가 변해도 바로 제일 먼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제도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기초적인 학습에 대한 내공을 만들어 놨으면 적응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한국 출신들 인재들이 너무 많고 지금 막 미국이나 유럽 가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국 교육을 받으면 그런 창의성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너무 잘하고 있고 훌륭합니다. 한국 교육 그리고 창의성이 떨어지는 교육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유학 가서 박사과정 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막 거기서도 그 제너럴 이그잼 퀄리피케이션 이그잼이라고 해서 논문 자격 시험 이런 것도 다른 해외 애들보다 더 잘 통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논문 쓰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죠. 왜냐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자, 그렇지만 한국 교육도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이 일단 기존의 거 따라가시고 이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미리 생각하시는 거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스트레스만 유발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바뀌었을 때 충분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IB본부가 의향서 체결식을 한 거지 이게 의향서지 완전 MOU 뭐 다 이제 프로젝트 다 짜가지고 다 기획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는 것들을 탄탄하게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면 이게 딱 전환돼도 적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서술형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대비를 바꿔도 기존에 잘 준비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지금 교육계 계속 오래 있었잖아요. 바뀌어도 잘하는 놈은 계속 잘합니다. 준비 잘했던 사람들은 시스템 바뀌어도 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과학수사님
비학군지 중2 고교 독서평설 숙제로 구조독 해오고 그걸로 수업하는 학원은 괜찮을까요? 고교 독서평설은 내용이 수능 비문학에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동네에서 인기가 없어서 고민되네요. 다들 고1 내신 미리 준비해주는 학원 가시고 수능보다 내신으로 대학 가려 하시니, 자, 이게 독서평서에 진짜 내공을 키우는 걸까요? 독서평서에 그냥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자, 인기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미 수능 제시문을 분석하고 훈련하는 것만 해도 되게 수준 높은 트레이닝이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먼저 하고 독서평서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독서평서를 통해서 그걸 잡는다? 저는 그런 방식, 우회적인 방식이 현명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구조독해 하는 것까진 좋은데 비문학 차라리 제시문, 수능 제시문 이런 걸로 더 훈련을 하는 직접적인 학원을 차라리 보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고교 독서평설, 중등 독서평설은 집에서 재밌게 부모님이 읽으면서 디베이팅 하시면 충분히 훌륭합니다. 왜냐면 글 길이가 짧지가 않아요. 짧지 않은데 구조독해 하면 직접적으로 짧은데 고난이도 글을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문해력 향상에 100%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돌아가는 거죠, 살짝. 자, 최서연님, 자기주도 학습 관련 많은 유튜버 중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적용 방법 알려주신 유일의 원장님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수가 너무 많아 못 찾는 건지 혹시 한자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한자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찍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내신과 수능, 중고등 컨텐츠 공부 방향 잡는데 제가 좀 더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자를 서예를 제가 한 거의 4년 정도 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런 교육을 되게 어렸을 때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대회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를 공부하는 게 사실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저는 구몬 한자 정도 추천드릴게요. 구몬 한자 좀 꾸준히 하셔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중1 이상에는 사실 내신 할 때 한자 하는 걸 추천드리지 한자 공부를 계속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한자를 좋아하고 한자 능력, 시험을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준비해서 방학 때마다 전략적으로 본다. 이런 건 너무 훌륭. 그런데 국어 어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자를 꼭 공부해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공부하는 방법 제가 좀 고민해서 자,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근데 지금은 저는 앞에 이유 때문에 한자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 완성형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리고 한자 공부할 때 첫 번째 뜻감 후는 먼저 외우는 게 사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자 쓰는 연습 자체가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필기하는 거 되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많이 쓰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한자는 내신 대비할 때 되게 타이트하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예습하면 너무 좋고요. 할 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 조금 더 추천드리고 이미 좀 더 큰 그림 그리시면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거 같이 준비하시는 거 정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생으로 좀 외워야 되는 단어들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린 패시오님,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 제가 이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쌤 보고 나서 킬러 문제가 풀리나요? 아니면 심화서까지 보고 나야 풀리나요? 쌤 보고 나서 이 얘기하시는 킬러가 수능 킬러 문항이라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프입니다. 자, 블랙라벨 프로도 오플 수 있어요. 킬러 문항 자체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 1등급 받는데 의대권 아닌 친구들은 1등급 1타 강사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야 진짜 어려우면 걔 하나는 버린다고 생각해. 네가 의대 갈 거 아니면 탑스쿨 이공계 가는 정도면 그거 버려도 1등급 충분히 맞아. 그거 풀다가 너 2등급 나오면 탑스쿨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킬러 문항 중에서 진짜 난이도 있는 건 의대권 노리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거라 사실 센 정도 푸는 수준으로 수능 킬러 문항은 당연히 못 풉니다. 그래서 심화서까지 보시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기 시작하시고 진짜 킬러 문항을 정말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타 강사, 수학 1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 강사 강의들 중에서 킬러 특강들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 접근하셔서 푸는 테크닉들을 많이 배우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자, 안타깝게도 센 정도로 킬러 문항을 풀지 못합니다. 자, 민재희님, 절대 등급 2등급이라고 하신 모고 80점 기준 선행 나가란 건가요? 자, 모고 80점 기준보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EBS I 가시면 고1, 2, 3 고르실 수 있고요. 내가 본 모의고사의 등급 컷을 보고 싶으면 고른 다음에 모의고사의 역대 등급 컷 오답률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자, 수학 보시면 1등급 컷
84점, 원점수 84점까지 받으면 1등급이에요. 고2 기준, 저거 고2 9월이에요. 제가 데이터 가져온 건. 2등급은 얼마죠? 72점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수학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고3은 약간 올라갑니다. 고3 9월, 작년 2022학년도, 2022 9월 모평했는데 수학 1등급은 자, 확률과 통계는 88점, 미적분은 85점, 기하는 86점. 1등급 생각보다 낮죠. 1등급 받는 게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2등급은 79점, 75점, 77점. 제가 왜 1, 2등급 이 얘기를 하죠? 1등급 4%, 그리고 2등급까지 하면 11% 정도, 상위 10%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선행 다음 진도를 나가도 아주 충분히 훌륭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2등급이라고 잡아드린 거라, 내가 보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등급을 보시고 그 점수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80점대가 아니에요. 80점대는 거의 1등급에 가깝기 때문에 2등급 80점대도 그리고 70점에 걸려도 2등급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이제 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진짜 2등급 점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민재희님, 선생님 홍공 중인데 수상쌤 1분까지 마무리했고요. 영상에 자이나 마더턴 같은 기출 추천해 주셨는데 중간에 블랙라벨 넣는 건 어떤가요? 블랙라벨 넣어도 괜찮으세요. 지금 좀 여유로울 때 아니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비추인가 예비 중학생. 예비 중학생인데 와우, 예비 중학생이면 오히려 자이나 마더턴 기출 못 풉니다. 왜냐면 기출이 없어요. 수학상 쎄는 자, 수학은 수원 수투부터 이제 공통경으로 수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출이 없습니다. 수능 기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라벨 푸세요. 그냥 푸시면 되고, 뭐 스피드 훈련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럼 마풀, 시너지 이런 거 푸시면 도움 됩니다. 자, 벤자민 김님, 선생님 수학 상하 수원 수투가 공통이며 문과는 이과는 학년 전체가 수투까지 이제 듣게 되는 건가요? 이제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듣고 있었어요. 자, 공통수학 상 하는 고1 1학기 2학기 상 1학기 하 2학기 그리고 수학 1 수학 2는 그냥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특수학교들이나 이런 것들 특목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수학 1은 1학기 수학 2는 2학기 그리고 확률 통계 미적분이 2, 3학년 중 일반 선택은 2, 3학년 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 통계가 3학년 때 들어가는 학교나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2학년 때 나눠서 들어가거나 1학기 때 기하 2학기 때 확률 통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수상하는 깔고요. 공통수학 사상하는 깔고 수원 수투가 공통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으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고2 때는 수원 수투 배우고 있었다는 거. 자, 라벤더님, 안녕하세요. 지방 비학군자에 살고 있지만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 살고 있는 초5 여아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 예체능 외에는 학원을 가본 적이 없어 매일 2시간씩 독서하고 개념과 모르는 것만 인강을 참고하는 홍콩으로 공부했습니다. 야, 이미 훌륭하신데요. 이거 진짜 초등학생들 홍콩 익숙해지면 진짜 파워풀합니다. 자, 대치동 안 오셔도 1타 강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대치동 장원장 자기주도 마스터 클래스에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수학의 경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진도 속도가 느립니다. 이제 6-2학기 2단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연산 문장제, 하루 3문제 큐브 개념 디딤돌 기본 응용수로 풀어왔고 문제는 스스로 풀었고 시험 문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잡혀있는 FM 스타일의 모범생으로 단원 평가도 반에서 손꼽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아이가 솔직히 수학 머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 그걸 선판단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중학교 때까지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학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성장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낳은 자식이지만 부모님 머리 없는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막 문과인데 이과 애들이 막 태어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 두 분이 슈퍼의 문과였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에 어떤 특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전혀 안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은. 자, 아직까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용으로. 그래서 선행 때는 체크 베이직, 수력 충전, 개념원래 RPM까지 풀고 중학교 들어가는 현행 때 교과서 답품 A급으로 일단 계획은 세워놨는데 너무 문제집이 많은 것 같아서요. 자, 심한 문제집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좀 없긴 하거든요. 자원자님께서 개념책과 쌤만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 점 있고 개념책과 쌤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힘드시면 올려주세요, 질문을. 그 다음에 테크트리를 조정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요즘 저희 동네 중학교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반에 100명이 1점도 없기도 해서요. 또 중등 때 시험 안 하면 고등 때 4등급 맞는다고 해서 고민되네요.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대치동이 아니시잖아요. 어려져도 솔직히 제가 기준에서는 대치동 수준까지는 대부분 학군지 어떤 그 지역에서도 못 올라옵니다. 그게 되게 그 명확한 트루기 때문에 특히 중등 수준이 진짜 대치가 너무 되게 넘사벽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쌩까지 똑바로 하고 인근기초 훈련을 제대로 질적으로 오답 분석까지 한 친구들은 대치동에서도 거의 한 개 틀리거나 다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문제집 세팅 너무 하기보다 회독수 높여서 완성도 만들고 진짜 아이가 고난이도 문제를 더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1품이나 A급, 블랙라벨이나 A급 같은 수준 높은 문제집들을 그 다음에 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등 때 심하면 고등 때 4등급 맞는다고 해서 고민되네요. 그건 중등 가서 고민하죠, 우리. 중등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고민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너무 선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초합 오잖아요. 행복하게 부모님이랑 즐겁게 공부해도 되고, 홍공해도 되고, 책 많이 읽고, 언어적 능력을 좀 더 풍성하게 특히 여학생들은 키워놔서 그게 되게 장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학만 진도 빨리빨리 나간다, 많이 나간다, 좋은 거 아니고요. 심화서 무조건 푼다, 사고력 수학한다, 그게 아이에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가 그게 타입이 맞는다면 해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다른 거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너무 과부하를 얹으면 사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속도는 아이가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으면 제가 테크트리 짜드렸잖아요. 그거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걱정은 중등 가서 고등 걱정하는 건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 JS 안님, 원장님 초1 아이 엄마입니다. 대박. 지금은 영어 리딩 할 때 영어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점점 글이 길어지면서 끊어읽기도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독해하는 학습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끊어읽기나 한글로 해석하는 공부도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초1을 아니니까 지금 끊어읽기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직은 좀 더 네이티브 스타일로 공부를 저는 계속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냥 쭉 하시다가 형식을 집어넣는 건 진짜 빨라요. 초5 때. 그때부터 이제 도전하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 그 영어 텍스트북들을 좀 더 많이 재밌게 읽고, 좀 더 많이 말하고, 요렇게 좀 ESL 타입, 잉글리시에서 세컨 랭귀지 타입의 학습을 하는 게 아이한테 좀 더 재미를 주는 요소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문법의 잣대를 일찍 아직 특히 초1이니까 안 주셔도 되고요. 저도 4때까지는 쭉 이렇게 해주세요. 끊어읽기 먼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더 터득하게 기회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리고 뭔가 끊어읽고 형식을 집어넣는 순간 공부의 형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 그 공부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노출량을 많이 내리시고 즐겁게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쌓여서 다음 단계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초님. 자, 미니초님. 13일 목요일 특강 가서 강연을 질문드렸던 초3 남자의 엄마입니다. 열정과 진심이 느껴지는 원장님의 강의 현장에서 들으니 더더욱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아이 영어 학습에 관한 질문 드려봅니다. 그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학원 경험은 없고 초1부터 집중 듣기, 소리, 노출, 영어책 읽기로 쭉 집에서 즐겁게 영어 노출을 해온 아이입니다. 지금 AI 3전 때 챕터북 집에서 편하게 읽고 내용에 관해서 원어민과 얘기 나누고 간단한 워크시트 작성하는 화상 영어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 해온 아이들이 그렇듯이 리스닝 좋고 스피킹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문맥에서 단어 유추가 가능하지만 따로 빡세게 제대로 외워본 적은 없고 특히 라이팅은 많이 약합니다. 아예 현 영어 상태는 대략 이 정도고요. 문법은 5학년 겨울방학쯤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약 1년의 시간을 영어하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지금 너무 이미 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1년은 학원에 도움 없이 집에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는 체육기와 병행하여 워드마스터 중등 실력 1, 2 해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조언 드렸던 거 이거 기억하셔서 쓰신 거죠? 제가 다른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신 그거 유지하시면 되고 어휘는 그 대신 이제 조금씩은 더 정교하게 도전해서 뭔가 어휘서를 한 권씩 이제 독파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떤 조언이라도 좋으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팅이 아직은 훈련이 안 됐다. 라이팅에 너무 집착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추천드리면
그 좋은 스크립트를 저는 외우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영화나 이런 것보다 연설문 연설문이 근데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연설문을 분석하고 외우는 거 아이가 좀 잘할 수 있으면 뭐 제가 예전에 10대 연설문 뭐 책 묶여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연설문이나 막 유명한 연사들의 연설문들은 실제로는 그 미국 기준에선 초 5, 6 정도 학생들의 어휘 수준으로 문장을 1차적으로 구성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준은 아닌 거죠. 그래 약간 높긴 하지만 단어를 좀 찾은 다음에 좋은 문장들을 암기하는 연습을 하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그게 지금 뭔가 하나 플러스 저한테 더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가 열정이고 부모님이 같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연설문 그 대신 연설문 하나를 천천히 진득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 진짜 좋은 훌륭한 연설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잡고 그걸 한 달 동안 해도 괜찮아요. 리스닝도 해보고 딕테이션으로 써보기도 해보고 그 문장 외우고 외운 걸 내가 다시 이제 뭐 라이팅 백지 테스트로 라이팅 연습해보고 요래서 문장을 체득하면 수준 높은 이제 라이팅 훈련을 한 효과가 이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도 저는 2주에 연설문 하나 정도 독파하기 이 정도 미션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우면 이거 해보면 되게 좋아요. 저는 그 자사고나 이거 준비시킬 때 영어 특히 만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 좀 많이 시켰는데 연설문 외운 다음에 걔네들은 근데 되게 빨리 하겠죠? 외운 다음에 자기가 그걸 그 카메라 보면서 진짜 그 감정을 살려서 연설하는 연습을 외워서 해보라고. 그러면 진짜 스피킹 훈련도 더 높은 수준의 스피킹 훈련이 되는 거죠. 사실 프레젠테이션하고 더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면서 문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영상으로 찍어놓고 같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럼 훈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네님 영어 독해 테크닉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총 3개 시리즈인데 1개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 편집 중입니다. 자, 다음 주에 나갈 거고요. 초잉 영어 홍공하는데 문법과 어휘 외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해서 하나를 정확히 해석하고 구문으로 끊어지 해석 부분을 보면서 영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휘와 문법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영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진행한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어휘 문법 완성시키고 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천인문 입문을 시작하고 싶은데 언제 시작하고 공부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자, 초육이면 지금 딱 시작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천인문 입문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천인문 입문으로 영작하고 그 직독직해 내가 해놓은 거 보고 그러니까 직독직해 하고 직독직해 해놓은 거 보고 영작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직독직해 한 걸 딱 쫙 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접어놓고 그걸 보고선 영작으로 내가 문법상 적용해서 구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회독할 때 직독직해 한번 쫙 해서 천인문 입문 풀고 자 2회독할 때는 그걸 노트에 이미 정리해놨어야 돼. 한 줄씩 띄워가지고 그거 보고선 그 대신 포인트가 뭐냐면 문법상을 위에 써놔야 돼. 안 그러면 그 문법상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비교면 비교라고 써놓고 최상급이면 최상급이라고 써놔야 내가 이걸 최상급을 써서 이걸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영작을 하게 해주시면 되게 문법이랑 어우러지는 영작 훈련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딱 하시면 되게 적합할 것 같네요. 자, 탐구 질문입니다. 정인기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중1 아이 중등 물화 곧 끝나가는데 수감은 괜찮은 편이고 수상화 끝나갑니다. 생명과학을 해봐야 할지 고등과학으로 넘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1이니까 물화 끝난 다음에 저는 지금 중2 넘어가기 전에 요 물화 끝난 다음에 당연히 복습을 한번 하시면 되게 좋은데 이미 복습까지 하신 거죠 이건? 그러면 고등과학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도전이 되게 힘들 때 생명과학 하셔도 됩니다. 도전을 일단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도전을 미루는 건 되게 힘드니까 도전인데 너무 잘하면 그 과학이 이제 자기 특기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자,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최영달님, 국어 잡서로 공부 센 수학으로 홍공하기 그대로 따라해서 중2 홍공조 국어 99, 수학 99 받았어요. 자, 같이 박수 쳐주시죠. 자, 너무 감사해요. 기말고사는 100점 받아도 다시 댓글 쓸게요. 꼭 100점 받아서 댓글 써주시길 바랄게요. 제 공부 방법이 진짜 도움이 돼서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저는 너무 기뻐요. 정말 그게 적용해서 저는 홍공하고 막 스마트 마음 여러분이 아이를 지도할 때 그 방법을 써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가끔 이제 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내가 유튜브를 계속 찍고 있는 게 과연 나의 비즈니스 방향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것일까 아주 가끔 고민합니다. 근데 이런 글 써주시면 제가 너무 뿌듯해서 힘을 얻어서
자, 한 주 한 주를 버텨갈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축하드려요. 분명히 100점 맞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진희님, 원장님 좋은 강의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중이 1학기 기말 수학이 살짝 아쉬웠던 딸이 원장님 시험 준비 방법 알려주신 것대로 다시 차근차근 준비했더니 이번 중간고사에서 수학까지 100점 나와서 사교육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답니다. 중학 입학 전부터 원장님 채널을 중심 잡고 알려주신 대로 했던 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아이는 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방학 때 자습서로 예습하기와 오답 정리가 가장 도움되었다고 하네요. 자, 보셨죠? 하시면 됩니다. 성공 케이스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후기들. 더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자신감 가지고 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도전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좋은 후기 올려주세요. 진짜 너무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경기권에서 원장님 학원의 수업은 듣지 못했지만 공부 팁들도 교육 정보도 공유해주신 덕분에 자기 페이스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결과 나오면 꼭 알려드릴게요. 좋은 결과 계속 나오실 거고요. 꼭 올려주세요. 자, 너무 감사드리고, 이 따님, 훌륭한 따님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따님은 앞으로 크게 대성할 겁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너무 훈훈하고 좋은 댓글들 많이 올려줘서 저 되게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그 교육 유튜버 채널들 가끔 구경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댓글들 보면은 진짜 제가 그 구독자가 제일 적지만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수준도 높고 그리고 너무 매너가 너무 다들 좋으세요. 그리고 진짜 훈훈해요. 그게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막 댓글 달고 진짜 이런 컨텐츠도 계속 찍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진짜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스터디 PT에 공부하는 방법 노하우들을 자기 공부에 적용해서 더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좋은 선택 계속 하실 수 있게 제가 좋은 교육 방향, 좋은 교육 방법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고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하겠습니다. 학년 지역 수준 달아주시고 요즘 질문들이 되게 정교해지고 있는데 제가 나름 되게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부모님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만과 홍콩너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6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홍콩러의 공부 그리고 스마트맘 여러분의 자녀 지도를 응원합니다. 화이팅!